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최보아 캐스터 항상 이렇게 재미난 소품들을 많이 들고 오시던데 네. 밀은 안 가져오셨나요? 오늘 밀은 깜빡했는데 또 이런 날에 이런 걸 지적하시네요. 네, 다음에 뭐 밀이나 뭐 쌀, 뭐 다양한 아이템 계속해서 기대해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품은 안 가져왔지만 질문은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앵커님은 혹시 빵파이신가요? 밥파이신가요? 빵파, 밥파. 그러니까 뭐 빵을 더 좋아하냐, 밥을 더 좋아하냐 이런 맞습니다. 의미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빵보다는 아무래도 밥심, 한국인은 밥심이 아닌가. 저는 한국인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빵심이 더 좋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앵커님이 밥파이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왜냐면 사실 저희가 회사 끝나고 방송 다 끝나고 나면 회사에서 이 아침 메뉴를 간단하게 준비를 간식, 해주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메뉴가 크게 샌드위치랑 김밥이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제가 별걸 다 말씀드리네요. 근데 제가 항상 샌드위치를 가져갈 때 앵커님 항상 김밥을 가져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밥심이 최고다. 뭐 저는 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주제랑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밀 가격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하고 있죠. 뭐 빵 순위 입장에서는 아주 희소식일 것 같은데 가격 추이가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밀선물이 최근 부실당 523센트까지 내려가며 4년 내 최저 수준까지 밀려났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부실당 700센트를 웃돌았는데요. 약 2개월간 25%나 하락한 셈입니다. 러우 전쟁 초기 당시인 2022년 3월과 비교하면 거의 60%나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수치로 들어보니까 가격 차이가 확 체감되는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바로 공급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미국 농무부 USD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밀 생산량은 약 7억 9,619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밀 주 재배국들의 생산량도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파키스탄, 또 아르헨티나와 호주 등지의 올해와 내년의 수확량은 전달에 비해 약 590만 톤 늘어나며 전월 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같은 기간 같은 나라들의 밀 소비량은 354만 톤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뭐 이 식자재 관련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들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네요. 자, 동시에 이슈들도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세 관련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외국에서 들여오는 특정 품목의 수입 가격이 낮아지면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가격은 당연히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건 곡물뿐 아니라 모든 원자재가 다 해당이 될 텐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농민들의 항의 시위도 적잖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EU는 지난 7월 1일부터 러시아산 곡물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는데요. 러시아산 경질 밀의 경우 기존의 무관세에서 톤당 148유로로 올랐습니다. 특이한 건 여기에는 가격적인 측면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목적까지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밀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우크라이나 침공 경비로 사용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오는 10월 15일까지 가공을 위한 밀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산 밀을 수입해 재수출하는 튀르키예 제분업체들은 관세 45%를 지불해야 합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이 같은 결단은 자국산 밀 재고를 줄이고 가격 폭락을 방지하는 이른바 고육지책으로 보이는데요. 전쟁 초기 가격 폭등에 대비해 관세를 제로로 낮췄던 것과는 정반대 조치라 눈길을 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현상들, 이 생각보다 더 다양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좀 흥미로운 보도를 하나 내놨다고요? 네, 이것도 꽤나 흥미롭긴 합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에 이집트 국영 곡물 구매 업체 GASC가 밀 가격의 급락을 틈타 대량의 밀을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집트 연간 수요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약 380만 톤에 육박하는 밀을 한꺼번에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재무장관인 아흐메드 쿠츠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집트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용해 밀을 포함한 필수 원자재들을 저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집트는 전 세계 3위 밀 수입국입니다. 번외로 1위는 인도네시아, 2위는 중국, 4위는 튀르키예, 그리고 5위는 알제리입니다. 매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5개 국가들이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일 뿐 큰 변화는 없는데요. 고로 밀 시장은 이 수입 상위 국가들의 밀 구매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곤 합니다.
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뭐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지만 이집트는 좀 의외이긴 하네요. 자, 그런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밀 수입 동향에도 지금 어떤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집트와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역시나 밀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며 많은 국가들이 지금 밀을 사두자 하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8, 9월 밀 계약량은 100만 톤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의 나라들이 불가리아, 러시아, 그리고 루마니아 등지에서 선적될 밀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밀가루도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각국이 밀을 구입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네, 보통 밀가루 하면 사람이 먹는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용도로만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동물 사료의 주 재료에도 밀가루가 포함이 됩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밀을 재분해 우리가 먹는 밀가루를 제조하고요. 필리핀이나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동물 사료용 밀가루를 위해 다량의 밀을 예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용밀은 단백질 함량이 11.5%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식용밀은 현재 톤당 265달러 내지 27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5월에 톤당 300달러에서 310달러였던 것과 비하면 가격이 확연하게 낮아졌습니다. 사료용 밀은 현재 톤당 255달러에서 2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전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밀려난 모습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밀 가격 최근 들어서 많이 안정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사실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 또 변화가 있을 텐데 향후 전망은 어떻죠? 네, 현재 전반적으로는 밀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국제 밀 시장은 이 부분이 촉발시킬 가격 변동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일대에 지난 5월에 발생했던 냉해와 가뭄으로 인해 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시장 조사기관인 소비에콘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산 밀 생산량은 8,420만 톤인데요. 지난 6월의 전망치였던 8,070만 톤에 비하면 4% 정도 많아진 수치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이라는 타이틀 아래 다량의 밀을 배출해냈던 지난해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지의 작황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자국 밀 생산량이 1,940만 톤 정도로 전년 비 15%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연밀 생산량도 2,600만 톤으로 지난해에 3,630만 톤에 비하면 약 28%나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역시 날씨의 문제로 생산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이었습니다.